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스타일은 일관된 변형이다 라는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달에 이르는 가장 이상적인 과정은 기초 체력을 쌓은 후 자신의 버릇을 기술로 가꾸어 본인만의 스타일을 확립하는 것이다. 숙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스타일이란 물론 패션, 스타일이 아니라 자신의 다양한 기술을 하나로 통합하는 원리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메르로-퐁티는 프랑스의 소설가인 앙드레 말로의 이론을 바탕으로 스타일을 데포르 미살롱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이런 정의로는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더욱 수수께끼 같아질 뿐이다. 화가들이 말하는 스타일을 예로 들어보면 개념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이다. 서양 회화를 조금이라도 접해본 사람이라면 고흐와 르누아르의 작품을 섞어 놓아도 어떤 화가의 그림인지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 거기에 세잔과 페르메이르의 작품을 갖다 놓아도 정확하게 구별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 사람의 화가가 저마다 명확한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졌기 때문이다. 사과나 낫의 여인상이라는 같은 모티브를 그려도 스타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별이 가능하다. 오히려 같은 소재로 그림을 그리면 그들만의 스타일을 파악하기가 더 쉬울지도 모른다. 세잔은 사과 하나로 파리를 놀라게 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 이는 세잔이 자신의 스타일에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누가 보아도 사과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마치 이 세상에 처음 존재하는 사과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만의 화풍, 그 생경한 순간이 등장하는 사과는 이미 사과라는 일반 명사의 의미는 전혀 남아있지 않고 강렬한 존재감을 가진 사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 그렇게 사물 하나에 세잔이라는 화가의 세계관과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이 그대로 담겨 있다. 세잔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구와 원추, 원통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며 자신의 회화적 세계관을 표현했다. 세계를 화폭에 담는 방법뿐 아니라 세계관을 표현했다. 세계를 보고 해석하는 관점 자체에도 세잔은 일관적인 변형 방식을 숨쉬고 있다. 스타일은 사물처럼 한 곳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작가의 활동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원리다. 그렇다고 해서 스타일이 의식적으로 그림에 적용한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림을 그리는 자연스러운 행위 속에 스타일이라는 일관된 변형 작용이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스타일을 일관된 변형 작용이라 정의하면 그것이야말로 화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요소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무엇을 그려도 같은 스타일의 그림이 된다는 것은 화가에게 단점이 아니라 엄청난 장점이다. 스타일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에 비유해 볼 수 있다. 함수란 y는 f 같은 형태다. x 여러 수를 대입하면 f라는 일정한 변형 작용에 의해 특정의 수가 구해지는데 이 수가 바로 y다. 이 경우 x는 어떤 수를 넣을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수를 넣어도 f라는 일관된 변형 작용을 하는 것이 함수의 포인트다. 화가의 경우를 예로 들면 x에는 사과나 낫의 여인상 또는 상 같은 모티브가 들어간다. 물론 f는 화가 저마다 스타일이다. 이것이 화가의 스타일이라는 함수작용에 따라 일관적으로 변형되어
캔버스 위에 나타난다. 일반 관객들은 캔버스 위에 표현된 이 스타일, 즉 함수를 보고 그저 즐기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화가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스타일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화가의 약점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위작을 할 수 있으려면 그 화가의 스타일이 일관적이어야 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일관성이 없으면 대체 누구의 그림을 위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것을 메를로 풍티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페르메이르가 나이를 먹어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그림 한 장을 그렸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페르메이르가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위조 작가가 글씨체뿐만 아니라 위대한 페르메이르의 스타일을 그대로 살리는 데 성공했다면 엄밀히 말해서 그는 이미 위조 작가가 아닙니다. 무나카타 시코의 꿈. 아오모리현 출신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판화가인 무나카타 사코의 작품에는 유난히 위작이 많다. 무나카타의 수필집 무나카타화를 해설한 소설가 나가베 히데오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무나카타는 그만의 강렬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높이 평가받는다. 회화에서 말하는 스타일이란 그 화가가 처음으로 제시하는 인권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다. 후기 인상파 화가들 가운데 표현주의의 선구자로 불리는 고흐나 포비즘을 대표하는 마티즈 큐비즘의 피카소와 같은 거장들의 작품은 아무리 초보자라도 한눈에 그들의 작품을 알아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작품과 전혀 닮지 않은 독창성과 고유한 스타일이 있기 때문이다. 특징이 너무도 선명해서 웬만큼 그림의 재주가 있는 화가라면 초보자들이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의 위작을 어렵지 않게 그려낼 수 있다. 세계적인 거장이 되는 조건은 스타일 새로운 내용을 창출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나카타 사코 역시 그런 화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편화뿐 아니라 손으로 그린 육필화든 글씨든 일단 한번 보면 누구든 그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장 같은 경우도 몇 줄만 읽으면 다른 사람의 작품과 혼동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마치 스타일이라는 것에 누구에게나 하나씩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본래 스타일의 의미는 하나의 유파 또는 조류와 같은 것이다. 페르메니아 세자네 같은 거장들은 그들의 스타일이 이른바 하나의 장르나 구조로 불릴 만큼 명확한 변형작용이 반영된 특수한 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화가는 하나의 거대한 유파나 조류에 속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꾸어 나간다. 세잔이 확고한 스타일의 계보를 잇고자 하는 사람은 세잔의 스타일을 기본으로 하여 거기에 자신만의 기술이나 새로운 화법을 가미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든다. 말하자면 세잔이라는 뿌리를 바탕으로 갈래를 만들어 본인의 방식에 맞게 약간의 변형을 추가하는 것뿐이다. 세잔의 계보를 잇는다는 것은 세잔의 스타일에 마이너한 변형을 추가해 변형작용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제식 교육 제도에 기초한 사제 관계에서 스승이 제자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개인의 성격이나 사상이 아니라 보편성에 입각한 스타일이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의 유파를 가진 양식에 응축한 것이다. 이 틀은 자신의 수준에 머무를 뿐인 안일한 자세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교육 체계를 포함한다. 개성이란 어떤 의미에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만 스타일은 숙련을 통해 후천적으로 얼마든 얻을 수 있다. 스타일을 보편적인 숙달 원리의 중심 개념으로 간주하는 것은 단순히 개성에 예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볼 수 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긴데요. 누군가를 흉내낼 때 정확하게 그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흉내내고 그림 그리는 건 역시 그 사람을 정확하게 모방하지 않으면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과 그림이나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따라할 수 있다라면은 그것은 모방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멋진 하루를 응원하면서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